자소서 들어간다. 자소서는 트렌드 캐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해당 제가 지원하는 은행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면 과제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무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많이 자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자기소개서에 좀 많이 녹였던 것 같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합격 자소서를 적는 것을 보면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적는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지 파악했고, 제가 가진 역량과 스펙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파이썬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은행 파이썬을 다룬 경험이 IT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 은행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적는 것은 다른 취준생분들과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파이썬을 다룬 경험이 앞으로 점점 많은 데이터를 다룰 은행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자소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읽는 사람 입장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문 앞에 큰 도화지를 붙여놓고 제가 태어난 연도부터 현재까지 연도수별로, 월별로 무슨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쭉 나열을 일대기를 한번 작성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이 어떤 항목이 나오더라도 제가 거기에 알맞는 그 에피소드를 적을 수 있어서 아마 면접관 분들이 좀 흥미롭게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소서의 질문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기업에서의 역량을 필요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 중에서 그 역량과 매치해서 자소서를 쓴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는 색깔이랑 상상 그리고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나만의 색깔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기재를 하고, 그리고 저를 채용했을 때 이 친구는 창구에 혹은 본점에 두면 이러이러한 일을 잘하겠다, 이 친구가 은행원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상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쓰다 보면 제가 가진 강점들을 어필하다 보니 제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떤지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을 자소서에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오겠다. 필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세 가지는 선택, 집중, 트렌드입니다. 은행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고 많은 분야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모든 분야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트렌드를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이제 일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일경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에서 매일 경제 신문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아침에 준비할 때나 대중교통 탈 때 매일 읽으면서 경제 신문을 좀 읽으면서 경제 공부를 했었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의 그런 경제금융용어 지식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했다고 하는데, 은준생분들이나 금준생분들께서도 보셔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오히려 저는 이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스터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전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기는 오히려 본인이 이제 기초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답 정리도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기초 실력을 좀 더 탄탄히 쌓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저는 조금 더 빠른 합격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시작다. 면접 준비에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개 면접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접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습관을 고치기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면접 스터디원들과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정말 꾸준하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영업점 로비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예금 기간별 금리를 다 외워서 대기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다 해드리고 이제 자세한 상담은 창구로 안내를 드리면서 좀 은행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면접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관님들이 굉장히 좋게 보시고 또 계속된 질문도 해주시고 그때 약간 합격을 좀 직감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이제 지원자분들이 당연히 면접에 대한 질문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토론 면접에서 1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주어진 시간은 한 20분 정도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발언을 마친 후에는 마지막 발언을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에서 얘기하는 장점과 단점을 계속 기록을 하고 또 상대 측에서 얘기하는 단점은 우리 측의 장점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마지막 발언을 계속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제가 그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토론 면접에서는 이게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이기려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긴 일화로 어떤 면접을 같이 본 지원자가 있었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면접관한테 혼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원자 지금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알거나 좀 둘러서 얘기하는 지원자들은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보다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면접관님들께 저의 그런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간절함과 절실함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거를 연기하듯이 조금 연습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했었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수십 번에서 한 100번 정도까지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 간절함과 절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대사부터 뭐 이제 계속해서 카메라 영상들을 다시 피드백을 하면서 어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말의 빠르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보여지는 제 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